상편을 보고 오시는 게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나와 홈즈는 세디어스 숄터의 쌍둥이요 바솔로문 숄터의 시체를 받고 홈즈는 침착하게 현장을 조사한 뒤 나에게 모스턴 양을 집에 데려다주고 토비라는 개를 데려와달란 부탁을 한다. 난 홈즈의 부탁도 있지만 아름다운 모스터 양과 함께 있고 싶어서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주는 걸 흔쾌히 승낙한다. 난 모스턴 양을 마차로 집까지 데려다주며 우는 그녀를 달래줬다. 집에 도착하자 하숙집 주인인 포리스터 부인이 모스턴 양을 맞이해줬고 난 부인에게 안겨 안정된 그녀의 모습을 보고 안심을 한 뒤 토비라는 개를 데리러 간다. 난 홈즈가 말한 곳으로 가서 토비를 데리고 사건이 일어났던 집으로 간다. 집에 갔더니 세디어스와 우리를 역에서 안내했던 남자가 용의자로 경찰서로 잡혀간 상태였다. 홈즈는 나를 보더니 아주 반가워하며 토비를 거실 탁자에 묶어두고 사건 현장으로 간다. 현장에 가서 홈즈는 나를 데리고 보물 있던 천장의 구멍으로 올라갔고 다시 한번 나에게 발자국을 보여준다. 그러면서 이 발자국의 중요한 특징이 눈에 안 띄냐고 물어본다. 난 이 대가리랑 평범한 인간의 대가리는 다르다고 말하면서 그냥 설명해라고 말한다. 홈즈는 보통 사람의 발자국에 비해 이 발자국은 발가락 사이사이가 눈에 띄게 벌어져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홈즈는 램프를 목에 걸더니 지붕으로 통하는 창문으로 나가서 어떻게 공범이 이곳에 침입한 건지 직접 보여준다. 난 그런 모습을 보며 반딧불이 같다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홈즈는 도주 경로에서 흉기로 썼던 바늘이 담긴 가방을 발견했다며 보여준다. 그러고 나서 홈즈는 범인의 맨발자국이 찍혔던 냄새가 심한 용액을 손수건에 묻히고는 토비에게 냄새를 맡게 시킨다. 토비는 그 냄새를 맡고 코를 땅에 박고 꼬리를 세운 채 달리기 시작했다. 나와 홈즈는 토비를 따라가기 시작했고 아침해가 밝아오는 걸 목격한다. 지금 이 대본 쓰고 있는 4시간 때도 아침해가 밝고 있다. 생활 패턴 개마해가지고 그냥 신세 한탄 해봤다. 난 토비를 따라가면서 홈즈에게 대체 의족을 한 범인의 이름이나 생김새 같은 건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본다. 홈즈는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모스턴 대위 책상에서 나온 도면에 있던 4개의 서명을 기억하냐며 그 중에 조나슨 스몰이라는 사람과 3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말한다. 그 도면을 이용하여 모스턴 대위와 소령이 보물을 찾아 영국으로 옮겨왔고 조나슨 스몰이 지도를 넘겨주는 대가로 약속했던 조건을 소령과 대위는 안 지켰다고 추리한다. 그리고 조나슨 스몰이 본인이 직접 보물을 찾지 않은 이유는 동료들과 함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모스턴 대위에게 지도를 그려줘서 대신 찾게 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고 잘 살고 있던 소령은 인도에서 조나슨 스몰이 탈옥했다는 편지를 받았고 그날부터 의족을 한 남자를 경계하기 시작했을 거라고 한다. 또 홈즈가 4명의 이름 중 조나슨 스몰이 범인일 거라고 생각한 이유는 소령의 의족을 한 잡상인을 총으로 쏜 적이 있었는데 그자가 백인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4개의 서명 중 백인의 이름을 가진 조나슨 스몰이 범인일 거라고 추리한 거라고 말한다. 난 한두 번 보는 추리 장면이 아니지만 또 새롭게 놀란다. 홈즈는 아마 스몰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인간에게 복수를 하겠다는 생각이었을 거라고 말한다. 그래서 저택에 사는 누군가와 내통했을 거고 아마 그건 우리가 만나보지 않은 랄라오라는 집사일 거라고 말한다. 하지만 스몰은 보물이 숨겨진 곳을 찾지 못했고 그러다 시간이 흘러 소령이 죽기 직전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보물의 비밀을 알아내기 전에 소령이 죽으면 안 돼서 경비를 뚫고 그의 집으로 찾아가지만 두 아들과 함께 있는 바람에 들어가진 못한다. 소령이 그대로 죽어버리자 개빡친 스몰은 그날 밤 소령의 방에 들어가서 모든 문서들을 뒤졌지만 소득이 없었다. 그래도 자신이 다녀갔다는 표시를 남기고 싶어서 종이에다가 4사람의 서명이란 글자를 남기고 가버린다. 그렇게 존버를 하다가 최근에 피해자인 바솔로뮤가 비밀 공간을 찾았다는 소문을 들었고 공범과 함께 집에 침입하여 보물을 가져간 거라고 말한다. 그 과정에서 공범의 맨발에 냄새가 심한 용액이 묻은 거라고 한다. 하지만 홈즈가 말하길 스몰은 살인을 원하지 않았고 공범이 그냥 살인을 저지른 것 같다고 한다. 여기까지가 홈즈가 추리한 사건의 전말이라고 한다. 추리라고 말하긴 했는데 사실상 리얼 사건의 전말이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며 가고 있는데 토비가 물가에 있는 선착장에서 걸음을 멈추고 낑낑대며 강물을 바라본다. 홈즈는 아마 여기서 놈들이 배를 탄 것 같다고 한다. 그러고 나서 주변을 살펴보더니 스미스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배를 대여할 수 있는 곳이 있었다. 아마 범인들은 이곳에서 사전에 빤스런 하기 위한 계획을 해놨던 것 같다. 우리는 그 가게로 다가가서 스미스의 아내에게 스미스는 의족을 한 사내와 어제 새벽에 증기선을 타고 나갔다는 것과 증기선의 이름과 생김새를 듣고 가게를 나선다. 홈즈는 일단 범인들이 쫓긴다는 느낌을 받으면 안 되니 경찰에 알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그들을 찾기로 결정한다. 일단 홈즈는 나에게 집으로 가서 1시간만 눈을 붙이자고 말하며 그들이 타고 간 배를 찾는 건 소년 탐정단의 힘을 빌릴 거라고 말한다. 우리는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하숙집에 도착했고 난 지쳐가지고 잠에 들려고 했는데 홈즈가 작은 발을 가지고 있던 공범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한다. 난 존나 자고 싶은데 궁금해가지고 계속 들어보기 시작한다. 신발을 신지 않고 아주 민첩하게 움직이며 독침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바로 야만인이라고 한다. 홈즈가 추리한 바로 그 야만인은 소련과 대위가 교도소 간수로 근무했던 안다만 제도의 원주민이라고 한다. 이 원주민들은 머리가 크고 손과 발이 눈에 띄게 작으며 독이 묻은 화살을 쏘아 조난당한 선원들을 살해한다고 한다. 아마 스몰이 안다만 제도에서 재수 생활을 했으니 그곳 원주민과 친해졌던 것 같다고 한다. 난 이제 궁금증을 해결했으니 바로 잠을 자버린다. 난 그날 꿈에서 아주 예쁜 모스턴 양의 꿈을 꾼다. 이거 책에서 나온 내용이다. 내 흑심이 아니다. 난 늦은 오후가 돼서 잠에서 깼고 홈즈는 표정이 안 좋아 보였다. 들어보니 소년 탐정단이 아직 범인들이 타고 간 배를 못 찾은 모양이었다. 난 꿈에서 모스턴 양도 나왔으니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모스턴 양이 말해주러 가겠다고 한다. 홈즈는 그 말을 듣더니 이 새끼 봐라 하는 표정을 짓고 가는 김에 토비도 집에 데려다주라고 말한다. 난 모스턴 양을 찾아가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간략하게 설명해준다. 그 얘기를 듣자 모스턴 양은 나를 보며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지켜줘서 고맙다는 말을 한다. 그리고 세디어스의 혐의가 빨리 벗겨졌으면 좋겠다는 말을 한다. 난 자상한 그녀의 모습에 한 번 더 반하며 다시 베이커가로 돌아간다. 하숙집에 돌아갔더니 홈즈는 초조한지 방에 이곳저곳을 왔다 갔다 거리고 있었다. 아마 아직 범인이 타고 간 배가 발견이 안 된 것 같아 보였다. 그렇게 다시 하루가 지났고 자고 일어나니 홈즈가 이상한 차림으로 근처에 앉아 있었다. 홈즈는 지가 직접 발로 뛰어야 할 것 같다며 아마 지금부터 연락이 잘 안 될 거라고 말한다. 그렇게 홈즈는 나갔고 난 신문을 보던 중 스미스 씨가 실종됐다며 그의 행방을 안다면 베이커가로 연락을 달라는 광고를 발견한다. 이건 틀림없이 홈즈가 낸 광고였다. 아마 누구던지 이걸 보면 남편을 걱정하는 아내가 쓴 것처럼 보일 거라 생각할 것이다.
난 광고를 보고 누군가 오기를 기다리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오후 3시가 돼서 문이 열리더니 세디어스를 체포했던 애셜리 존스 형사가 들어온다. 그런데 예전에 있던 자신감 있던 표정은 없고 뭔가 의기소침해 보였다. 그는 나를 보더니 홈즈는 어디 갔냐고 묻고 지가 체포한 세디어스는 결백하다고 말하며 죗됐다고 말한다. 그리고 홈즈가 본인한테 쪽지를 보냈다며 나에게 보여준다. 쪽지는 당장 베이커 스트리트로 갈 것, 내가 부재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것, 범인의 행방을 곧 알게 될 것임, 오늘 밤 최후 현장에 함께 가도 좋음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때 무거운 발걸음으로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고 문이 열리자 등이 굽은 뱃사람같이 보이는 노인이 들어온다. 노인은 홈즈가 어디 있는지 묻고 홈즈가 없다면 자기가 아는 사실을 얘기할 생각이 없으니 돌아가겠다고 말한다. 돌아가려는 노인을 존스 형사가 막았고 홈즈가 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반협박식으로 말한다. 노인은 개쫄아가지고 별 수 없이 의자에 앉고 기다리기 시작한다. 난 존스 형사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담배 좀 달라고 하는 홈즈의 목소리가 들린다. 난 개놀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고 홈즈는 아까 그 노인은 지가 변장했던 거라고 말한다. 내가 진홍색 연구를 한 책을 낸 후로 범죄자들이 홈즈를 알아보기 시작해서 변장을 하고 다니기 시작했다고 한다. 의도치 않게 트롤해버렸다. 홈즈는 범인을 잡으면 모든 공을 존스 형사가 차지해도 좋으니 자신의 부탁을 들어달라고 한다. 일단 첫 번째로 배를 준비할 것, 그리고 두 번째로 범인이 가지고 있는 보물을 가장 먼저 모스턴 양이 열어볼 수 있도록 할 것, 마지막 세 번째로 범인 조나슨 스몰에게 세부적인 사건의 내용들을 알고 싶으니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다. 존스는 알겠다고 대답했고 우리는 총을 챙겨 존스가 준비해놓은 배를 타러 간다. 우리는 배를 타고 선박정비소로 향한다. 난 홈즈에게 왜 선박정비소로 가냐고 물었고 홈즈는 본인이 추리한 걸 들려주기 시작한다. 스몰은 같이 다니는 야만인의 생김새가 특이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 거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어두울 때 이동했을 거라고 추측한다. 하지만 스미스 부인이 범인들이 배를 빌려갔다고 한 것은 새벽 3시, 그 시간이면 슬슬 해가 뜰 시기이며 사람들도 서서히 돌아다닐 시간이다. 고로 그들은 멀리 가지 못했을 거라고 추리했고 스미스 씨에게 배를 대기시켜놨을 거라고 한다. 하지만 배가 눈에 띄면 안 되니 선박을 수리하는 척하며 선박 정비소에다가 오로라호를 맡겨놨을 거라고 한다. 이렇게 추리한 홈즈는 선박 수리소에서 오로라호를 목격했고 스미스 씨까지 봤다고 한다. 스미스는 저녁 8시에 이곳에서 출발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고 홈즈는 소년 탐정단 중 한 명을 불러 이곳에 대기를 시켰다고 한다. 이런 추리를 듣다가 우리는 선박 정비소 근처에 도착했고 조금 후 오로라호가 출발하는 걸 목격한다. 우리는 속도를 높여 오로라호를 쫓아가기 시작한다. 오로라호가 가까워지자 존스 형사는 멈추라고 소리를 질렀고 스몰로 보이는 남자는 욕설을 해대기 시작했다. 그 순간 공범으로 보이는 아주 작은 남자가 이쪽을 보며 소리를 질렀다. 작은 남자가 가시를 발사할 수 있을 것 같은 것을 입에 물자 나와 홈즈는 망설이지 않고 방아쇠를 당겼다. 작은 남자는 신음을 내며 강물로 빠져버렸고 오로라호는 강둑에 정박한다. 배에 타고 있던 의족을 한 사내가 배를 빠져나와 탈출하려고 했지만 우리에게 잡혀버린다. 우리는 스몰을 배로 데리고 와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스몰은 약간 현타온 표정을 지으며 자신은 바솔로미를 죽일 생각이 없었다고 한다. 그 병신 같은 야만인이 생각 없이 죽인 거라고 말한다. 만약 소령이었다면 야만인 대신에 지가 죽였을 테지만 원한도 없는 소령의 아들을 죽일 마음은 하나도 없었다고 한다. 창문을 올라와서 야만인이 바솔로미를 죽인 거를 봤을 때 존나 패려고 했지만 잽싸게 도망쳐서 그럴 수도 없었다고 한다. 그렇게 도망치다가 야만인이 현장에 바늘 같은 거를 흘렸다고 한다. 그러고는 베이 주인인 스미스는 아무것도 모르며 자신의 이 보물을 정당하게 가질 권리가 있음에도 이렇게 도망치는 신세가 된 것에 슬퍼한다. 조금 뒤 우리가 탄 배는 육지에 도착했고 난 보물 상자를 모스턴 양에게 갖다주기 위해 스몰에게 상자 열쇠는 어디 있는지 물어본다. 스몰은 강에다가 버렸다고 말한다. 인성이 덜 된 새끼인 것 같다. 난 별 수 없이 상자 만들고 혼자서 모스턴 양에게 출발한다. 난 이것을 열면 이제 모스턴 양은 부자가 돼서 내가 가질 수 없는 여자가 되는 걸 알고 있지만 그녀의 행복을 위해 힘으로 상자를 열어준다. 그러나 보물 상자는 비어 있었다. 난 그걸 보고 나도 모르게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해버렸다. 그러자 모스턴 양이 웃으며 왜 그런 말을 하냐고 물어봤다. 난 이제서야 당신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며 그녀에게 내 마음을 고백한다. 모스턴 양은 웃으며 본인도 신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한다. 씨발 왓슨 새끼 겁나 부럽네. 난 상자는 비어있지만 아주 기쁜 마음으로 다시 베이커가로 돌아온다. 존스 형사에게 상자를 보여주자 형사는 존나 놀랐고 스몰에게 화를 낸다. 스몰은 그건 내 보물이니까 너네한테 절대 안 주고 싶어서 빼돌린 거라고 말한다. 홈즈는 그딴 거 딱히 상관없으니까 일단 네 얘기는 한번 해보라고 말한다. 스몰은 왜 사건을 일으켰는지 말하기 시작한다. 스몰은 18살이 되던 해 인도로 가는 보병연대에 입대했고 그곳에서 군생을 하다가 악어한테 다리를 뜯겨서 의병제대했다고 한다. 스몰은 좌절했지만 그걸 안타깝게 생각한 어떤 대령이 그를 인도에서 육체노동을 하고 있는 감독관 자리에 앉혀준다. 스몰은 그 일이 엄청 편하다고 생각했고 본인이 운이 좋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인도에서 대규모 반란이 일어났고 나라 전체를 지옥으로 만들었다. 스몰이 관리하는 지역 역시 그 반란을 피할 수가 없었고 도망쳐서 의용대들이 모여있는 곳에 자원한다. 스몰은 의용대들과 함께 아그라성이라는 곳에서 항전을 시작한다. 스몰은 밤마다 압둘라 칸과 마호메티 싱이라는 사람들과 함께 밖에는 이상이 없는지 근무를 섰다. 그러다가 근무를 선 지 사흘째 되던 날 스몰과 같이 근무를 쓰던 두 명이 스몰에게 칼을 들이밀며 위협을 했다. 스몰은 이거 죗됐다라고 생각했는데 둘 중 한 명이 우리는 반란군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우리와 한편이 될 건지 뒤지던지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며 우리와 한편이 된다면 보물을 얻고 나서 4분의 1로 나눠주겠다고 말한다. 스몰은 우리는 3명인데 왜 4분의 1로 나누냐고 물었고 그들은 도스트 아크바라라는 사람이 한 명 더 있다며 그 사람 것도 나눠야 한다고 말한다. 압둘라 칸이 말하길 이 지역의 군주는 돈이 많았고 이번 반란이 일어났을 때 돈을 지키고자 충직한 신하를 시켜 이 아그라성에 옮겨놓으란 말을 했다고 한다. 그 옮겨놓는 신하 중 한 명이 도스트 아크바르라고 한다. 그래서 도스트 아크바르를 제외한 나머지 신하를 죽이고 그 보물을 갖자는 말이었다. 스몰은 사람을 죽인다는 것보다 보물이 중요해져서 기꺼이 승낙을 해버린다. 스몰을 포함한 4명은 그 신하들을 죽이고 보물을 얻은 뒤 아그라성의 비밀스러운 곳에 숨겨둔다. 그리고 지도를 4개 그려서 보물이 있는 장소를 표시해두고 지도의 맨 밑에 4명을 서명을 해둔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 반란군들이 소탕됐고 4사람은 보물을 챙겨서 갈 생각이 들떴으나 그들이 했던 살인 때문에 체포되고 말았다. 결국 4명은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안다만 제도에서 감옥 생활을 시작한다. 하지만
스몰은 보물을 포기하지 않았고 모범수 이미지를 쌓아가기 시작한다. 그 덕분에 스몰은 저녁에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심심할 때마다 간수들이 카드 게임을 하는 걸 볼 수 있게 되었다. 그 중에 숄토 소령과 모스턴 대위가 있었고 그 둘은 언제나 돈을 잃는 쪽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령이 돈을 엄청나게 잃고 모스턴 대위에게 신세 한탄을 하고 있을 때 스몰이 둘에게 다가가서 보물에 대한 얘기를 한다. 소령은 보물의 가치가 50만 파운드가 한다는 걸 듣고 눈이 돌아가 버렸고 뭘 원하는지 물어본다. 스몰은 자신과 자신의 동료 3명을 여기서 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조건으로 5만 파운드를 주기로 약속한다. 소령은 스몰의 조건을 듣고 그걸 들어줄 테니 보물이 있는지 확인해야겠다며 보물을 어디에 숨겼는지 말하라고 한다. 스몰은 나머지 3명과 상의를 한 뒤 소령에게 보물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고 보물의 위치를 알려주기로 한다. 스몰은 모스턴 대위와 소령에게 보물이 있는 지도를 그려준 뒤 4사람이 서명을 해서 건네준다. 하지만 소령은 약속을 어기고 보물을 챙겨서 인도를 떠나버린다. 그것 때문에 개빡친 스몰은 복수만을 생각하며 살았고 감옥을 탈출하기로 결정한다. 그 과정에서 안다만 제도의 원주민 중 한 명과 친해졌고 그 원주민과 함께 배를 만들어서 섬을 탈출하는 데 성공한다. 그러다가 런던에 도착을 했고 소령을 바로 찾았지만 소령에게는 경호원들이 있어서 접근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다가 소령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갔고 스몰을 보자마자 소령을 쇼크로 죽어버린다. 소령이 죽은 날 밤 스몰은 그의 방을 뒤져서 보물의 흔적을 찾았지만 성과를 얻지 못한다. 그래서 그는 4사람의 원한을 징표로 남기기로 결정했고 종이에 4사람의 서명이라고 휘갈겨 쓴 다음 소령의 가슴에 꽂아둔다. 그 후로 스몰은 계속 보물에 대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고 마침내 바솔로미가 보물을 찾았다는 소식을 듣는다. 그래서 스몰과 원주민은 보물을 가져오기 위해 바솔로미의 집으로 찾아갔고 그 과정에서 원주민이 우발적으로 바솔로미를 죽여버린다. 스몰은 별 수 없이 시체를 놔두고 4사람의 서명이라 적힌 종이를 둔 뒤 보물을 가지고 나온다. 보물을 가지고 나온 스몰은 스미스의 증기선 오로라오가 가장 빠르다는 소리를 들어놨었고 그의 배를 빌려서 도주를 하려고 했던 것이었다. 여기까지가 스몰이 말한 사건의 진상이다. 사건의 진상을 다 말한 스몰은 존스 형사와 함께 구치소로 간다. 난 사건의 진상을 들은 뒤 홈즈에게 모스턴 양이 내 청혼을 받아줘서 아마 이것이 마지막 사건이 될 것 같다고 말한다. 홈즈는 그럴 줄 알았다고 진심으로 축하는 못하겠다고 말한다. 뭐지 이 새끼 날 좋아한 건가? 난 이번 사건에서 부인을 얻고 존스 형사는 공을 차지했는데 홈즈 네가 얻은 건 뭐냐고 안타까워서 물어본다. 홈즈는 웃으며 나에겐 코카인이 남아있다고 말하며 다시 마약을 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셜록 홈즈 4개의 서명은 끝이 난다. 벌써 셜록 홈즈를 2편을 완결지었다. 여러분들이 재밌어 했다면 난 그보다 기쁠 게 없을 것 같다. 아마 다음 편은 셜록 홈즈가 아닌 다른 스릴러 소설로 갖고 올 것 같다. 기대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가가민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